아무튼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도 몸도. 날씨가 변덕을 부리면 몸이 감기에 걸리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고요. 사람이 변덕을 부리면 마음이 감기에 걸리거나 지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인생에서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알지만 건강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죠. 바쁘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감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마음까지 심란해지면 불면증이나 의욕 상실 같은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찾아와서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당연한 것도 없죠. 건강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하고요. 관리하는 만큼 우리 삶은 행복하게 반짝일 겁니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 가면 집안일이나 육아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요. 그 피로감은 마음을 까칠하게 만들어서 말이 고약해지거나 표정이 딱딱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활 리듬을 조절해 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해요. 휴가를 내고 어딘가로 떠나야만 휴식이 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아주 훌륭한 휴식이 되는데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들려주는 노래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편안한 휴식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출석 체크 먼저 하고 교수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2627님께서요. 아트 만세! 걸으면 힘이 나고 누우면 병이 든다고 하네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이 오는 1인인데 크크. 날이 추우니까 문 밖이 너무 싫어요. 추워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떼굴떼굴 송민경 탱자탱자 굴러다니고 싶네요. 한 주의 반틈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쉬고 싶을 땐 쉬어야죠. 차라리 마음 편히 쉬시고 충전을 잘해서 내일을 또 달리면 됩니다. 오늘 하루 뒹굴거려도 괜찮아요. 연니님께서요. 아무튼 오늘은 몸살기가 있어서 종일 집에 있어요. 날씨도 좋대서 날씨도 좋은데 서글퍼요. 송리님 목소리 들으면 나아지겠죠?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연희님 아프시면 안 되는데 비나이다. 얼른 낫길 비나이다. 비타민 많이 드시고요. 비타민은 또 식중 식후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니죠? 아시죠?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6887님 마리오델 모나코님께서 쏭아 인사해 주셨고요. 마이부산 마이대구님께서 어젠 농구가 2차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제대로 함께하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함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좋네요. 송요차님께서 안녕하세요. 송요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과 풀자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또 걱정 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상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이요 해주셨고요. 처사법정 온양운천님께서도 오동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송디 출석합니다 해주셨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힐링 노래에 대한 의견과 감상도 남겨주세요.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0117님께서 송디님 목소리가 좋아져서 방송 듣는데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감기로 아주 긴 여정을 보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유지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원한 나의 별 송디. 송디가 저의 심리치료사예요. 송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점점 이제 본격적 추위가 시작되는데 머리와 목을 따숩게 보호하고 면역력 잘 관리해서 감기 따위에 지지 않길 맘 담아 사랑합니다. 아프지 않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찌님들 덕분에 또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우리 찌님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연희님께서 교수님 노래 해설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종렬강 멋선 일이고 님께서 어제 현역가왕에서는 송민경님 보려고 했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속상했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죠. 다음 주에 꼭 나옵니다.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같이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드릴 겁니다.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겨울이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지 않나요? 따뜻한데 또 이번 주말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 이거 오고 보면 나서 추워진다고. 환경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웠다 추웠다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맘때쯤이면 추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해요. 눈이 오면 이게 차를 보면은 눈이 녹으면 새까매지잖아요. 네. 교수님 어렸을 적에는 고드름도 막 따먹고 그러셨죠. 그렇죠. 고드름 많이 따먹었죠. 다시 환경을 열심히 지켜서 그때가 오길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잘 놀고 있어요. 송년회는 없으세요? 송년회 있죠. 네. 뭐 작곡가들 송년회도 있고 뭐 동창들 송년회도 있고 많은데 네. 네, 다 가지는 못하고 네. 꼭 가야 될 때만 가죠. 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7033님께서 송디 그리고 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잘 들으렵니다 해주셨고요. 5406님께서 송민경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행복 받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신청곡 좀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은 교수님 선곡 듣는 날이라서 신청곡은 한 번 더 나중에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가수 전영 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영님. 네, 네. 가수 전영 씨는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로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 전영이라는 가수는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평생 바지만 입었던 가수
그렇게 다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목소리 보이스 톤이 남궁옥 분이랑 좀 비슷하다. 뭐 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는 남궁옥 분이 나왔을 때 전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전영 씨가 뭐 10대 가수에도 뽑힐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전영 씨는 처음에 통기타 들고 노래를 이제 시작을 해서 쉘브르라는 그 명동에 있는 쉘브르라는 데서 노래를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앨범을 만들었는데 앨범을 만드는 그 와중에 그 쉘브르 대표가 이종환 씨라고 유명한 우리나라 DJ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종환 씨가 이 노래 한번 해봐. 그런데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그 당시로 보면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나니까 자기는 통기타 가수인데 네. 그래서 뭐 칸츄리나 뭐 이런 포크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왜 이런 노래를 시키냐고 네. 막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기 싫다. 네. 그랬는데 그거를 한번 해봐 그래서 억지로 했는데 그 억지로 한 게 대박이 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중간에 죄송한데 왜 그렇게 꼭 이거 싫었던 곡이 대박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옆에서 보는 거와 본인이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가수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가수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자꾸 찾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걸 느끼거든요. 아, 이 친구는 이런 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소화를 잘한다. 제가 했던 가수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가수 위일청도 그랬고요. 네. 네, 뭐 안 그런 사람들이 사실 드물 정도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내가 잘하는 것이 괴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잘 되려면 제가 싫어하는 노래를 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좋아해야죠. 네. 좋아해야 되는데 남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잘 들을 필요가 남들이 있다. 내가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 했을 때 막 감동받고 너무 네.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예. 다시 그러다가 돌아가서. 예. 전영 씨가 이제 그 앨범을 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대단한 히트를 기록했죠. 그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은 이경미, 이현섭 씨가 두 분이 부부인데 네. 예시의 노래 뭐 이런 것도 만드시고 네.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부부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하셔갖고 전영 씨 그때쯤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히트가 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야곡이라는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또 히트를 냈고 네. 그러다가 81년도쯤에 그 방송에서 우연히 그 탁구 선수 이에리사 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배구 선수 조혜정 선수를 만나게 돼요. 네. 그래갖고 세 사람이 너무 서로 좋아해갖고 맨날 붙어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에리사 선수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선수로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럼 같이 다 따라간 거예요. 거기를. 네. 그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독일 유학을 간다 그래서 웬 유학? 그랬더니 노래를 다 때려치고 그 정도로.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 노래는 당분간 좀 안 하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갔어요. 독일을. 갔다가 한 1, 2년 만에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와서 뭐 앨범도 좀 내고 저하고도 이제 앨범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고 나서 또 뭐 유학을 가겠다고 일본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와세다 대학은 일본 사람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대학이잖아요. 네. 거길 자기 힘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와. 들어가서 일본어과에 들어가서 거기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특수교육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왜 좀 정신지체 네. 뭐 이런 사람들 교육하고 하는 네. 이런 거를 해갖고 학위를 받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그때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 특수교육만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이제 그 아들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도 네. 이제 그 전영 분한테 씨한테 가고. 그 교육을 받고 있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들 다니면서 이제 그런 특수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도 이제 그 전영 씨 노래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듣고 싶어 하시고 네. 또 예전에 한참 통기타가 유행이었을 때 7080 유행이었을 때 그 KBS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네. 좀 저 전영 씨 좀 나보고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한번 나가지 네. 그랬더니 자기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안 한 가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수로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가수 중에 아쉽다.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치마를 안 입는 걸로 유명을 해서 그 당시에 바지만 네. 입고 나오는 걸로 네. 유명을 해서 저는 치마 입은 모습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요? 저만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전영 씨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집에서 상복들을 다 입잖아요. 상복은 어쩔 수 없이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보고 할머니 상가에 가갖고 제가 웃어갖고서 네. 무안했던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저는 치마 입은 모습을 딱 한 번 봤는데 절대 치마를 안 입는 바지만 고집하는 네. 그런 가수였죠. 네. 그럼 아직도 특수교육 예, 쪽으로 계속 그거만 있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아주 고집이 대단해요.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네. 아유 어떻게? 네. 네, 저도 안타까워요. 네. 네, 전영 씨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들으시면서 옛날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 소환하는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0117님께서 전영님 소식 궁금했는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은 조영남 스타일이었던 것도 같아요. 검은색 뿔테 안경에 옷도 좀 중성적이었던 것 같고 오동식 교수님 땡큐 라고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억 소환해 주신 것 같아요. 9898님께서도 처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합니다 해주셨고요. 취생몽사님께서 그냥 흘려들으면 음색이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남궁옥분 씨 얘기하는 남궁옥분 씨. 거예요. 예, 예. 그러네요. 네. 성별이 다르니까. 네. 추억 소환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좀 부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이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4409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사람 마음을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요. 호주머니에서 나온 카드 영수증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워낙에 폼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큰 소리 치면서 혼자 계산했을 텐데요. 참 서운합니다. 혼자 술값을 계산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외식할 때는 참 인색하거든요. 아이들이 한창 자랄 때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도 외식은 가뭄에 콩 나듯 했고요. 아이들이 커서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는 아이들에게 얻어먹기만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인색하고 밖에서는 인심 팍팍 쓰는 남편 너무 보기가 싫은데 어쩌죠? 위로의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떡해요. 이 같은 여자 입장으로 이거 엄청 서운하거든요. 비교하게 근데 되는 내 자신도 싫어지고. 근데 네. 저도 좀 이 남편분이랑 비슷한 성격이어갖고 저는 너무 이해를 해요. 어떤 심리로 그러시는 어떤 건가요? 심리가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돈을 안 내면 불편해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에 제가 20년 정도 있었는데 네. 학교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을 우리 집사람한테 단 1원도 갖다 줘 본 적이 없어요.
저가 그냥 다 썼어요. 네. 밥값으로. 네.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네. 술값 낼 일은 없는데 그냥 밥 사느라고 다 썼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이만은 아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도 뭐 저를 뭐 이거 맡아달라 저거 맡아달라 지금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보면 내가 밥을 사서가 아니라 네. 그래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해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남편분도 그런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밖에서 약간 더.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밖에서 좀 더 대우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도 더 잘 풀면 그럼요. 곧 예.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남편분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교수님 우리 너무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 아니요. 아닙니까? 이 교수님도 저는 그래요. 그러시다고 저는. 하니까 예.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남편분이 아마도 오히려 더 큰 미래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닌가. 큰 그림이다. 예, 그냥 원래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보는 눈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들은 남자들은 잘 못 봐요. 네. 여자들은 정말 잘 보거든요. 음. 근데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건 잘 봐요. 네. 근데 여자들은 멀리 있는 거는 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 더 잘 알아보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 외적의 침입을 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멀리를 보는 것에 치중을 했고 네. 여자들은 거기보다는 가까운데 그 내 가족, 내 집 이것만 봐왔던 그것이 습성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이 남자들의 특징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냥 편안하게 우리 남편이 멀리 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와이프님께서는 한 번도 서운해하지 않으셨나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할 때 제가 몇 억 줄 줄 알았대요. 통장을 다 갖다 줄 줄 알았대요. 근데 통장이 마이너스니까 기절을 하더라고요. 네, 4409님 마이너스 통장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 하는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가족 때문에 하는 거죠. 남자들이 나가서요 일하고 사람들과 만나도 네. 그게 사실은 기저에는 가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예,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다 아버지의 또 마음인가 봐요. 그렇죠. 네. 취생몽사님께서 우리 아버지 같으시네요. 저도 네. 아버지 닮아서 또 남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해주셨는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도 10번 중에 한 번은 가족을 위해서. 근데 또 이게 아예 안 쓰는 가뭄에 콩나듯 한다고는 하셨으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또 하시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애들한테 인색하고 네. 이제 그러시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인색하다고 느껴질 뿐이지 네. 실제로 인색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커서 돈을 버니까 네. 또 이렇게 효도를 하니까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럼요.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배우자 때문에 속상하고 울컥했던 경험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가족에게는 인색하고 밖에서만 인심 쓰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다고 하신 440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네. 60년대에 나온 노래예요.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그저 뭘 하든 따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도 있으실 거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하세요. 네. 네, 그다음에 심수봉 씨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두 곡 골랐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4478님께서 어릴 때 살짝 결핍된 애정이 있던 사람은 안보다 바깥에 더 후하단 심리적 연구도 있답니다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동의하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너무 편애를 받고 자란 편이라서 사랑을. 네. 혹시 형제가 있으세요? 없어요. 저 하나예요. 외동아들이라 또. 네. 엄청난 사랑을 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2095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발목에 반기부스를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계단 내려가면서 전화기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미끄러졌어요. 하필이면 비가 와서 우산에서 떨어진 물로 계단이 다 젖어 있었는데요. 전화기에 한눈 팔다가 미끄덩 검지발가락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꼼짝없이 반기부스하고 다녀야 하는데 엄청 불편하네요. 연말이라 송년 모임도 여러 개 잡아뒀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그냥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교수님 노래로 달래주세요. 네. 아유 그 뭐 발가락 저 금 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저는 하도 많이 가서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정말 긍정적인 생각의 끝판왕은요. 아니 끝판왕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쳤으니까 쉬면 되지 이 기회에. 아니요. 그거 그거보다는 아니에요? 네. 다쳤을 때는 되게 아프죠. 아. 그리고 저가 한 번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축구장을 갔다가 네. 축구장에서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팔꿈치가 이제 깨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기부스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 길이 많이 막혀갖고 오토바이를 거기 동네 사람이 태우다가 저를 가서 동네에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왔거든요. 네. 기부스를 하고 딱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 저 기부스 하고 왔는데 남편이 신경도 안 쓰냐 그러니까 저 맨날 그래요. 그런다니까. 하도 많이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하도 많이 다쳐봐가지고 네. 사실 오늘도 팔을 긁혔어요. 아이고야. 그 긁힌 이유가 뭐냐면 그 비대를 이제 전에 있던 비대를 바꿔 단다고 네. 새 걸로 그래서 바꿔 다는데 그걸 한다고 밑에 들어가서 하다가 긁혀가지고 여기서 피가 났는데 아이고. 그냥 그런 건 하도 많이 다쳐보니까 네. 그냥 그러려니 뭐 그 당시엔 조금 아프지만 네. 뭐 그냥 지나시면요 다 추억이에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반복되지 않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잘못 넘어지면. 그런데 이 발가락 정도는 괜찮아요. 허리나 네. 엉치뼈 뭐 이런 데를 다치시면 이제 그게 좀 안 맞습니다. 좋아요. 크게 예. 안 다친 게 예. 어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네. 그냥 가세요. 뭐 송년회고 뭐고 뭐 목발 짚고 가면 기부싸고 가면 어때요? 술을 못 먹잖아요. 아이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습니까? 안 되는데. 다쳤을 때는 회복하는 게 또 제일 중요한데, 몸 회복하는 거에 제일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는 드시지 말고. 네네. 네. 그래도. 가서 어울릴 정도로. 네. 그래도 정말 많이 안 다치신 게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다치고 뭐 어디 사고 나고 이런 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꼭 뭐에 씌인 것처럼 찰나에. 그렇죠. 항상 많은 찰나에 사고라. 본인이 잠깐 실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살면서 한 번도 없을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네. 다음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미 일어난 일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사고로 다치거나 부상을 입어서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2095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또 두 곡 골랐죠. 네. 권진원 씨가 부른 살다 보면 네.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은필 씨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추생몽사님께서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게 다행이네요. 저는 발목 골절에 인대 파열로 반년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니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끝으로 제가 제 스타일 아재 개그를 네. 조익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네. 장식을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들어주세요. 네.
왕과 신하가 야구를 하는데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 뭐라고 하게요? 송구하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찐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 감사합니다.